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바로 문재인 대표의 호남행 말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길 기자, 네. 세 군데까지는 요청을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표가 호남 측에서 지원 유세 요청을 받았다 안 받았다 갖고 마치 진실공방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네. 밝혀지길 한병도 전북 익산을의 한병도 후보, 전북 전주을의 최영재 후보, 전남 여수을의 백무현 후보가 문 대표에게 지원 유세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밝혔고요. 네. 이 세 분은 모두 노무현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인연이 있는 소위 얘기하는 친노 후보들로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가는 게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또 가는 것이 당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정청래 의원 그야말로 문재인 대표와 정책 행보를 계속 같이 했던 분인데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을 꿈꾸는 분이 총선 때 호남을 가지 못하면서 대선 때 어떻게 또 호남을 가시겠습니까? 당 지도부에서도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해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박상원 부국장. 일단 그런데 김종인 대표 이제 정청래 의원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얘기했는데 자, 호남 전체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서 판단해달라. 가지 말란 얘기 같네요. 가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네. 당에서 지금 중앙당 그 선대본부에서도 네. 선대위에서도 사실상 그 전체 다른 후보들에 미칠 영향 네. 설사 일부 3명의 후보가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호남 지역에 미칠 선거 영향, 특히 광주에 미칠 선거 영향을 고려해서 안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박상원 부국장께 개인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정치 취재를 오래 하셨으니까 가정입니다만 내가 만약에 문재인이라면 가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그런 결정을 어느 쪽을 내리든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지 어떨까요? 물론 문 대표로서는 아까 정청래 의원이 대권을 꿈꾸는 분이 어떻게 특정 지역 호남을 방문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지만 네. 이것은 문재인 전 대표를 대권 후보로 이 야당의 대권 후보로 전제로 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당을 생각하지 않고 문재인 대권 후보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가고 싶은 거고 네. 특정 지역에 못 간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선거라는 것은 네. 후보들이 치는 겁니다. 네. 지금 후보들이 과연 원하는가? 네. 전체적으로 광주의 후보들이 오기를 원치 않는다면 네. 문재인 대표가 다시 나타나서 다시금 잊었던 친노 패권주의 정당의 이미지를 상기시켜서 네. 전체 호남 지역에서 뚝뚝뚝 후보들이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네. 이것이야말로 해당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선당 후사 네. 지금은 당을 위해서 나는 호남을 정말 가고 싶고 호남의 유권자들이 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유권자들이 있다는 걸 알지만 네. 당의 승리를 위해서 지금은 내가 여기서 발걸음을 자제하겠다라고 오히려 하는 것이 때로는 개인이 자기의 대권 행보에는 손해를 보지만 네. 지금의 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희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저는 향후를 위해서도 네. 그것이 나은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선당 후사. 그러니까 지금은 좀 조바심이 나더라도 일단 스스로 좀 답답하지만 인내해야 한다. 그런 조언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요. 자, 길진 기자 의견도 좀 들어보겠는데 그 전에 김한길 대표가 그전에 여러 가지 구원이 많이 있는데 문재인 대표의 호남행 이것이 고민되는 과정에 아주 뼈아픈 일침을 하나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광주나 호남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없었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절대로 정권 교체 못한다. 광주나 호남에서 지지하는 야권 후보만이 정권 교체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권 교체는 호남만으로도 안 되고 호남을 배제한 가운데 어떤 민주화 세력 또는 친노 이런 힘만으로도 안 됩니다. 자, 일단 호남의 지지를 못 받는 문재인 과연 대선 주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김한길 전 대표가 했네요. 자, 길 기자 어떻습니까? 실제 취재해 보면요. 그런 감을 좀 바탕으로 나라면 내가 문재인이라면 이렇겠다. 좀 얘기를 좀 주시죠. 문재인 대표라면 꼭 네. 가야죠.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선 주자가 야권의 대선 주자가 광주에 발을 붙이지도 못한 대선 주자와 광주에서 패배한 대선 주자는 조금 다르거든요. 네. 패배는 떠안을 수 있지만 네. 발도 못 붙인 상태에서 대선 주자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로서 꼭 가야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부 후보들은 분명히 문재인 대표한테 와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전체 후보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른 전남 지역에서 또 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지금 아까 나온 세 후보 모두 지금 현재 그 지역구 사정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 이제 문 대표가 와서 어떤 판을 흔들어 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에서는 지금 원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와주십시오 한 후보들은 또 와달라고 하는데 또 안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 네. 같다면 그 와달라고 한 후보들이 있는 곳에 특히나 이렇게 특정 지역을 가는 것보다 어떤 대학가나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할 수 있는 또 젊은 층이 있다거나 그런 곳들로 조금 가서 그 대신 문재인 전 대표가 뭔가 메시지를 갖고 가야 됩니다. 네. 호남을 소외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이런 진지한 메시지를 가지고 네. 호남에 자신을 지지하기 위해서 좀 내려와 달라고 하는 후보에 있는 지역구에 대학가 같은 곳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곳에 가서 네. 진솔하게 사과 메시지를 밝히면서 어떤 지원 유세를 하면서 반전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호남의 모든 관심이 모여있는 동안 문재인 대표 일단 부산에서 자신이 미는 배재정 후보를 위해 춤도 추고 율동도 하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자, 저 마음속, 문재인 대표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읽을 수 있을까요? 뭐든지 고민을 다 하고 하고 싶으실 텐데요. 네. 저 문재인 대표 이제 특전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광주분들이 말하시는 것도 저는 좋습니다. 아까 이남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좀 더 과감한 전략을 쓰도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네. 광주랑 호남에서도 문재인 대표를 다 싫어하는 건 아닐 거예요, 당연히. 저는 미운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네. 미운정 극복하려면 저기서 저렇게 춤추셨으니까 저기서 기운 얻어가지고 광주에 가서는 또 네. 납작 오체 투지하셔서 네. 다시 한번 용서를 비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제 정치인 문재인, 과연 이분은 어떤 분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인지, 자신과 당, 총선과 대선을 놓고 어떤 고민을 하는 분인지가, 자, 이 예전 자료 그림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문재인 대표의 선택에 따라 우리가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아까 방금 저 자막에 이르면 내일쯤 호남 방문이는 계획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 내일은 문재인 대표는 지금 수도권 유세 계획이 잡혀 있고요. 네. 주말이 넘어간 다음 주는 총선 직전 아니겠습니까? 그 직전에 광주를 간다는 것은 너무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네.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주말쯤에 네. 광주나 호남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도 광주를 직접 가느냐, 아니면 광주가 이외의 다른 지역의 호남을 가느냐, 뭐, 너무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과연 어떤 설명을 국민들 앞에 내놓을지, 아니면 이제 박성훈 부국장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정말 가고 싶지만 당을 위해서 가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할지, 그건 정말로 문재인 대표 마음에 달린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지 정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번에 9번째 소식, 이번엔 좀 다른 이야기, 정치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